지금 이 순간 당신의 무릎이 계단 앞에서 멈칫하고 손가락 마디가 컵 손잡이를 한 번 더 더듬게 만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약을 바꿔도 파스의 냄새가 진료실보다 익숙해져도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그 통증 뒤에 생각보다 평범한 범인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습관처럼 집어드는 그 계란 한 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같은 계란도 어떻게, 무엇과 언제 먹느냐에 따라 염증의 스위치를 켜기도 끄기도 합니다. 저는 40년 차 노인의학 전문의 박서현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선생님,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요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조금만 더 일찍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단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반전 하나가 다음 일주일에 당신을 바꿉니다. 작년 봄 부산에서 두 분이 같은 날 들어오셨습니다. 같은 연배, 같은 진단명, 심지어 같은 약을 드시던 분들이었지요. 단 하나 달랐던 것은 아침에 계란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3달 뒤 한 분은 동네 뒷산 정상에서 손주와 찍은 사진을 보내오셨고 다른 한 분은 휠체어 브레이크를 수시로 점검해야 했습니다. 무엇이 갈림길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날부터 환자들의 식탁 위 계란 시나리오를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지만 반복해서 나타나는 5개의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5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첫째 이야기는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아침에 계란에 초록을 한 줌 얹으십시오. 대부분 계란을 단독으로 드십니다. 단백질 채우기 간단해서 좋지요. 그러나 관절 관점에서는 2% 부족합니다. 관절은 근육과 짝을 이룰 때 비로소 보호받습니다. 근육이 하중을 나눠들면 관절의 압력이 낮아지고 그때 통증의 곡선이 꺾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란을 근육 처방으로 봅니다. 여기에 부추를 더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추는 마늘, 양파 같은 알리움 계열로 유황화합물과 폴리페놀을 품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미세 염증 신호와 산화 스트레스의 과민한 스위치를 완전히 꺼버리지는 못해도 분명히 둔감하게 만듭니다. 서울의 윤미자 선생님 68, 30년 교단 생활을 마무리하며 손목과 무릎이 불덩이 갔다고 오셨습니다. 퇴직하고 서예 배우는 게 꿈인데 이 손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아주 구체적인 과제를 드렸습니다. 아침 8시 전후로 계란 2개, 부추 한 줌을 달걀과 살짝 볶아 드세요. 물은 큰 컵으로 한 잔. 2달 뒤 윤 선생님은 길고 고른 흘림체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분필 대신 붓을 잡았습니다. 2시간을 앉아 있어도 손목이 말을 듣습니다. 계단도 덜 무섭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단백질의 초록 한 줌을 얹는 그 작은 변화가 손목의 하루를 바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부추가 입에 맞지 않는다면 쪽파, 대파, 파슬리를 데쳐 곁들이거나 향을 줄이기 위해 레몬즙과 올리브 오일을 한 방울 섞어 보십시오. 몸은 작은 차이를 누적해 큰 결과로 바꿉니다. 둘째는 칼슘과 계란의 팀워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칼슘은 칼슘이고 계란은 단백질 아닌가요? 뼈와 관절을 지키는데 칼슘은 토대, 비타민 D는 문지기입니다. 칼슘이 들어오려 할 때 비타민 D는 이쪽이 뼈입니다. 라며 문을 열어줍니다. 달걀 노른자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비타민 D를 품고 있고 우유, 요거트 칼슘, 강화 두유 같은 식품은 칼슘을 제공합니다. 이 둘을 같은 식사 맥락 안에서 함께하면 흡수의 퍼즐이 맞춰집니다.
광주의 한순덕 할머니 82. 혼자 사는데 계단이 무섭습니다. 넘어지면 어쩌죠? 골밀도는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처방 대신 꾸준한 습관 하나를 권했습니다. 아침에 우유 한 잔, 달걀 1, 2개, 요거트를 드신다면 그릇 옆에 반숙 또는 잘 익힌 달걀을 함께, 유당이 부담이면 락토프리 우유를, 우유 자체가 맞지 않으면 칼슘 강화 두우유, 아몬드 음료를 고르고 라벨에서 1회 제공량 칼슘과 비타민 D 함량, 당류의 양을 확인하는 습관을 더했습니다. 넉 달 뒤 한순덕 할머니는 넘어지셨지만 골절은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크게 다쳤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뼈의 시간표는 느리지만 분명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앞당기는 건 꾸준한 영양과 아침의 리듬입니다. 셋째는 어떻게 익히느냐입니다. 완숙 달걀은 이동 중 먹기 편하고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온도와 긴 시간은 달걀 속 지질 단백질 구조를 과도하게 변형시키고 일부 생리활성분 손실과 콜레스테롤 산화를 늘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도한 익힘을 피한 조리는 본연의 영양을 더 잘 보존합니다. 다만 안전은 영양보다 우선입니다. 가정에서는 노른자까지 단단히 익혀 식중독 위험을 낮추는 것이 기본 수칙이고, 노른자가 촉촉한 조리를 원하신다면 껍데기째 저온 살균된 패스처라이즈드 달걀을 사용하거나 식품안전 지침이 권고하는 온도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대전의 박철호 사장님, 쇠나홉, 매일 아침 완숙 3알과 현장 점검으로 하루를 시작하던 분입니다. 어깨와 팔꿈치 통증이 공구보다 무거웠지요. 저는 조리법을 바꾸는 작은 모험을 제안했습니다. 패스처라이즈드 달걀로 노른자가 살짝 부드럽게, 아니면 완숙을 유지하되 삶은 뒤 더 끓는 물에 오래 두지 말고 부추, 올리브 오일 레몬즙을 섞은 드레싱과 버무려 드세요. 6주 뒤 사장님은 말했습니다. 망치가 다시 손에 맞습니다. 같은 달걀, 다른 조리, 몸은 그 차이를 알아챕니다. 넷째는 노른자를 버리지 않는 일입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돼 흰자만 먹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노른자는 달걀의 핵심 영양소가 응축된 곳입니다. 비타민 D, 지용성 비타민, 그리고 눈, 염증 건강과 연관된 루테인과 지아잔틴도 노른자에 있습니다. 혈중 지질이 좋지 않다면 전체 식단 안에서 총량을 조절해야 하지만 무조건 노른자를 제외하는 선택은 영양의 보물 상자를 스스로 닫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택시를 모는 이민수 기사님 64. 허리와 목이 하루 종일 쑤십니다. 달걀은 매일 먹는데 노른자는 뺍니다. 저는 평균 섭취를 하루 한두 개로 관리하며 노른자를 되돌리고, 점심에 가공당을 줄이고 섬유질을 늘리고 짧은 걷기와 스트레칭을 붙이자고 제안했습니다. 5달 뒤 그의 수면은 깊어지고 통증 일지는 비어갔습니다. 혈액검사에서 비타민 D도 결핍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숫자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그의 말이었습니다. 신호대기 중 허리를 만지던 버릇이 사라졌습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 통증의 기억을 덮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5째, 언제 먹느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꼭 묻습니다. 몇 시에 드세요? 많은 분들이 저녁 먹고 하나 더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근육과 뼈, 소화와 호르몬은 하루 리듬을 탑니다. 아침에 빛을 보고 움직임을 시작할 때 각 기관은 서로에게 출근 인사를 건넵니다. 그때 들어오는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D는 오늘의 합성 회복 운반 목표를 정렬하는 신호가 됩니다. 저는 엄격한 시계 도장을 찍기보다
아침에 대략 9시에서 10시 사이를 단백질과 미세 영양소의 황금 시간으로 대우하자고 권합니다. 부산의 박은희 할머니 71, 부추도 넣고 우유와도 함께 먹고 조리도 적당히 노른자도 다 드셨습니다. 그런데 늘 저녁 6시에 드셨지요. 2달 뒤 좋아지긴 했지만 저는 아쉬웠습니다. 시간만 아침 8시 전후로 바꿔보세요. 3주 뒤 무릎 통증은 조용해졌고 어깨는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시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때로는 시간표가 치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주의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식사가 막 끝난 직후 억지로 달걀을 밀어 넣는 습관은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전날 과음했다면 해장 겸 단백질이라며 달걀을 찾지 마십시오. 알코올은 근육 단백질 합성 신호를 느리게 하고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감기나 열이 날 때 억지로 달걀을 먹는 것도 배탈과 소화 불량의 지름길입니다. 좋다고 하루 10개씩 먹는 과한 열정은 콜레스테롤과 소화 모두에 좋지 않습니다. 하루 일주일이게 꾸준함이 답입니다. 그리고 식품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른자가 촉촉한 조리를 원한다면 패스처라이즈드 달걀을 쓰고 그렇지 않다면 노른자까지 단단히 익혀 안전을 우선하십시오. 안전과 영양의 선을 당신의 주방에서 현명하게 그리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특별한 상황들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통풍이 있는 분들은 다행히 달걀 자체의 퓨린 함량이 높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시되 식단, 전체 체중, 수분, 음주, 약물의 팀워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아침 단백질은 식후 혈당의 급격한 파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과도한 설탕이 들어간 유제품과 달콤한 토핑은 피하고 무가당 요거트에 과일 견과를 얹어 균형을 잡으십시오.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락토프리 우유 칼슘 강화 두유 아몬드 음료가 대안이 됩니다. 달걀 알레르기가 있다면 아침 단백질의 주역을 닭가슴살 콩류, 부드럽게 조리한 생선으로 바꾸되 비타민 D와 칼슘의 조합 원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치의와 상의하여 보충제 전략과 햇빛 노출 계획을 세우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화입니다. 약물과 병력, 생활 패턴이 다르기에 같은 달걀 2개가 각자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그 차이를 알아채는 최선의 도구는 성실한 기록과 정기 진료입니다. 이제 당신의 부엌으로 장면을 옮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창문을 엽니다. 공기가 들어오고 몸이 켜집니다. 부엌으로 가 물 한 컵을 마신 뒤 달걀 2개와 부추 한 줌을 꺼냅니다. 냄비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달걀을 조심히 넣고 시간을 잽니다. 패스처라이즈드 달걀이라면 노른자가 살짝 흔들리는 수준으로, 그렇지 않다면 노른자까지 단단히. 그 사이 팬에 올리브 오일을 아주 조금 두르고 부추를 살짝 볶아 접시에 담습니다. 시간이 울리면 달걀을 건져 차가운 물에 식히고 껍질을 벗겨 반으로 가릅니다. 옆에는 우유나 요거트, 칼슘 강화 두유 중 한 잔이 서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요거트로 바꾸고 수요일에는 전날 삶아둔 완숙을 부추, 레몬즙, 올리브 오일 드레싱에 버무립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같은 원리를 유지한 채 토마토 버섯을 더해 오븐 프리타타처럼 구워 보십시오. 주말에는 손자와 함께 프라이팬 앞에 서서 노른자가 반짝일 때 불을 끄는 타이밍을 함께 배워보세요. 굽는 동안 거실에서 발목, 무릎, 어깨를 천천히 깨우는 5분 루틴을 합니다. 음악 한 곡이 끝나기 전에 끝나는 이 작은 매뉴얼이 하루 종일 통증의 배경 소음을 낮춥니다. 반복은 근육과 뼈 신경의 언어를 가르칩니다.
일주일 뒤 당신의 몸은 새로운 언어로 대답할 것입니다. 덜 아프다고, 더 안정되었다고, 잘 걸을 수 있다고, 데이터의 등불도 한번 더 붙들어 보겠습니다. 노년기의 근육을 지키기 위해 국제연구자 그룹은 체중 1kg당 하루 1.0 이상의 단백질 섭취를 권고합니다. 하루의 단백질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고르게 분배하면 24시간 단백질 합성 효율이 좋아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비타민 D와 칼슘의 병행은 골밀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임상 근거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침에 계란과 부추, 칼슘, 친구의 작은 조합이 민간요법이 아니라 근육뼈 생리학의 방향과 닿아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모든 숫자는 개인이라는 변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당신은 논문의 평균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그러니 과학의 방향을 믿되 당신의 몸에서 확인하십시오. 일주일의 기록과 한 달의 기록, 그리고 주치의의 눈으로 이제 핵심을 한 문장으로 묻겠습니다. 아침의 리듬 속에서 계란과 부추, 칼슘과 노른자, 그리고 안전한 조리가 당신의 관절 시간을 되돌린다. 여기에 하루 20분, 30분의 가벼운 근력 운동과 충분한 수분, 일정한 수면을 더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팀워크를 좋아합니다. 혼자 온 변화보다 함께 온 변화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의사로서 꼭 드릴 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의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의 병력, 약물, 혈액 검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신장관 기능에 이슈가 있거나 한근고제 등 특정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기해 개인화된 계획을 세우십시오. 식품안전 수칙을 지키는 일은 언제나 1번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당신의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 달력에 작은 체크를 남기십시오. 부추 계란, 칼슘 친구, 물 한 컵, 15분 걷기. 일주일 뒤 계단을 오를 때 숨소리와 무릎의 대화가 달라졌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변화는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히 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많이 지켜본 사람이고 당신의 변화도 기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아침을 바꿀 준비를 끝냈다면 지금 행동으로 이어가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같은 고민을 가진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건네는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댓글에는 당신의 식탁 장면을 남겨주세요. 오늘 어떻게 조리했는지, 무엇을 곁들였는지,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그리고 내일은 무엇을 달라지게 할 건지, 일주일 뒤 다시 오셔서 당신의 변화를 꼭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 줄 고백이 누군가의 시작이 됩니다. 저는 40년 차 노인의학 전문의 박서현입니다. 당신의 아침을 응원하고 당신의 관절이 다시 걷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쓰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관절 시간표가 분명히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순서입니다.